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스크래핑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웹 데이터 컬렉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웹 데이터 컬렉션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에 무엇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지겨울 수 있죠. 그렇죠?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그를 찾고 그리고 태그가 갖고 있는 정보를 추출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어떠한 모듈을 사용을 한 거예요? 리퀘스트를 사용을 했죠. 리퀘스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펑션 중에서 이 수업에서는 get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는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태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뷰티풀 숲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퀘스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소스 코드는 어떠한 소스 코드와 동일하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소스 코드랑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응? 그렇죠.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해당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랑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을까요? 그래서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면 이러한 그 링크가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고 브라우저 상에서 소스 코드 보기를 하게 되면 이러한 소스 코드가 나오는데 브라우저에서 소스 코드 보기를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소스 코드랑 무엇과 동일하다고요? 여러분들이 리퀘스트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get 펑션을 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주피터 노트북상으로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랑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리퀘스트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 한계점이 무엇이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일부의 정보는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소스 코드 보기를 했을 때 나오는 이 소스 코드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특정한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표기가 되잖아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맞나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정보가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소스 코드에 존재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는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 소스 코드 안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는 여러분들이 리퀘스트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란 펑션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리퀘스트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는 소스 코드가 무엇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소스 코드랑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보이면 여러분들이 리퀘스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에도 없는 거예요. 소스 코드에 없으면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그러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소스 코드에 없기 때문에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없다고요.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맞을까요? 뷰티풀 숲은 소스 코드에 있는 특정한 정보를 찾을 때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소스 코드 안에 애초에 없는 경우에는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그러한 정보를 추출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리퀘스트의 주요한 한계점이 무엇이냐면 리퀘스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소스 코드 안에 우리가 웹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의 정보는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스 코드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정보는 우리가
뷰티풀 숲을 통해서 추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 중에서 이 판매 랭킹 정보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책은 지금 국내 도서 1위 1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을까요? 자, 이러한 정보를 추출을 하고자 해요. 그럼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러한 정보가 우리가 소스 코드 보기를 했을 때 나오는 이 소스 코드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을 해보죠. 여기서 하지 말고 크롬으로 갈게요. 자, 있나요, 없나요? 이러한 정보가 소스 코드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국내 도서 1위 1주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가 리퀘스트를 가지고 추출할 수 있다, 없다? 네, 리퀘스트를 가지고 추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텍스트 분석을 할 때 텍스트 분석을 조만간 배울 건데 일반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혹은 분석을 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종류가 무엇이냐면 상품평이나 댓글에 대한 텍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상품평이 있죠. 그래서 회원 리뷰를 클릭을 해 보면 이러한 상품평이 나오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러한 상품평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스크래핑 기법을 이용해서 수집을 한 다음에 이후에 배우게 되는 텍스트 마이닝 혹은 텍스트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1차적으로 얘를 수집을 해야겠죠. 자, 수집을 하려면 이러한 데이터가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소스 코드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찾아보죠.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이렇게 브라우저상에서 볼 수 있는 소스 코드 안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 하지만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리퀘스트를 가지고 추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리퀘스트가 갖는 주요한 한계점이에요. 리퀘스트를 통해서는 어떠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상에서 볼 수 있는 소스 코드 안에 존재하는 정보만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 상에서 볼 수 있는 소스 코드 안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는 우리가 어떻게 추출할 수 있을까요?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이 되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모듈이 무엇이냐면 셀레니엄이라고 하는 모듈이 돼요. 셀레니엄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하면 브라우저 상에서 보이지 않는 정보를 담고 있는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브라우저 상에서 보이는 소스 코드는 어떠한 소스 코드가 되냐면 브라우저가 어떠한 컴퓨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서버 컴퓨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러한 웹페이지의 정보를 보여주는 데 필요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잖아요. 맞을까요? 기억나죠? 서버에 접근을 해가지고 소스 코드, 원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브라우저는 이 웹페이지의 내용을 완벽하게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서버랑 한 번만 통신하는 게 아니에요. 즉, 소스 코드를 한 번만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는데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 소스 코드는 어떠한 소스 코드냐면 브라우저가 서버 컴퓨터에 접근을 해가지고 접속을 해가지고 가장 처음에 다운로드 받는 소스 코드가 돼요. 하지만 이 웹페이지의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다고요.
그렇게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지는 소스 코드에는 이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서버 컴퓨터에 처음 접속을 해서 최초로 다운로드 받아지는 소스 코드에는 없는 정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없는 정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웹페이지의 내용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우리가 서버와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통해 가지고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 리퀘스트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리퀘스트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요. 리퀘스트는 처음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는 소스 코드만을 예,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 컴퓨터와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지는 소스 코드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면 셀레니엄이라고 하는 모듈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셀레니엄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따로 해야 돼요. 설치하는 건 간단해요. cmd, 즉 명령 프롬프트 창이나 터미널에서 pip install selenium이라고 하는 명령문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치를 해보세요. 하고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하면 설치가 돼요. 설치를 해보세요. 금방 됩니다. 자, 설치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쳐야겠죠. 설치 다 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자,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설치가 된 거고요. 자, 셀레니엄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모듈이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크롬을 많이 사용을 하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특정한 브라우저를 셀레니엄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셀레니엄이 브라우저를 알아서 실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이 된 브라우저 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셀레니엄이 알아서 하고 그리고 해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해당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와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해당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셀레니엄이 하는 역할 혹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무엇을 한다고요? 브라우저를 실행시킵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브라우저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에요. 셀레니엄이 알아서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셀레니엄이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실행이 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와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해당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죠. 자, 그러면 이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에는 여러분들이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셀레니엄이 어떠한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실제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관련된 코드가 요 셀레니엄 도메스틱 랭킹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들어가 있어요.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키고요. 자, 셀레니엄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하위 모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 특정한 웹 브라우저를 통제하기 위해서 웹 드라이버라고 하는 하위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코드는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코드가 실행이 되면 어떠한 작업이 수행이 되냐면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하는 역할이 셀레니엄을 이용을 해가지고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는 역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셀레니엄에서 제공이 되는 게시란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이용해가지고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가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져 있어요. 그게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셀레니엄이 갖고 있는 페이지 언더바 소스라고 하는 변수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의 내용을 추출하면 돼요. 그래서 이 코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는지 확인을 잘 해보세요. 이게 좀 빠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할까요? 자, 실행을 하면 셀레니엄이 알아서 무엇을 실행을 시킨다고요?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실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알아서 이동을 하죠. 그리고 해당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았다고요. 종료가 된 거예요.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걔를 우리가 HTML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HTML에 저장이 되어 있는 셀레니엄이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를 출력을 해보면 여기에는 어떠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그 책을 했나요? 이 책이 무슨 책이죠? 네, 이 책이죠. 자, 이 책에 대한 국내 랭킹 정보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 안에는 이 코드 안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안 되겠죠. 없으면 이제 제가 힘들어지죠. 이렇게 있죠. 맞나요? 네.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추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특정한 태그가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하면 되죠? 앞에서 배운
뷰티풀 숲을 이용하면 되죠. 그렇죠?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만 다른 겁니다. 웹 스크래핑의 전반적인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웹 스크래핑의 과정은 첫 번째 단계에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태그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고 그 정보를 추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단계를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떠한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요? 지금 바로 설명을 한 셀레니엄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요.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소스 코드만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컴퓨터가 서버에 접근해서 최초로 다운로드 받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거고요. 리턴을 하는 거고요. 맞을까요? 그러한 소스 코드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간 있는 게 아니라 일부의 정보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모듈이 셀레니엄이 되는 거예요. 셀레니엄은 브라우저를 직접적으로 통제를 해가지고 서버와 실시간으로 통신을 한 다음에 해당 웹페이지에 대한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진 소스 코드 안에는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닌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 방법이 리퀘스트도 있고 셀레니엄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셀레니엄이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처음부터 셀레니엄만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셀레니엄은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원하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추가적인 시간이 들기 때문에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리퀘스트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리퀘스트를 먼저 사용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리퀘스트를 사용을 하던 아니면 셀레니엄을 사용을 하던 간에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리퀘스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나 아니면 셀레니엄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나 동일하게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태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각각의 태그는 어떠한 특정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리퀘스트나 아니면 셀레니엄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고 그 태그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Beautiful Soup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전반적인 과정이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셀레니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실시간으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다고요? 무엇을 통제해서? 직접적으로? 브라우저를 직접적으로 통제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특정한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셀레니엄을 통해서 브라우저를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통제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해당 브라우저, 여러분들이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통제를 하고자 하는 브라우저의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드라이버가 무엇인지 알죠? 운전기사 말고요. 프린터를 사용하려도 프린터에 대한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을까요? 네. 그래서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브라우저를 통제할 수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어떠한 브라우저를 사용을 한다고요? 예,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해요. 알겠나요? 자, 크롬 브라우저의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의 버전을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버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 드라이버의 버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의 버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크롬 브라우저를 이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맞을까요? 그럼 오른쪽 상단에 여기 보여요? 점점점 3개가 있는 아이콘이 있죠. 상단에. 얘를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맨 밑에서 두 번째 도움말이 있죠. 보일까요? 도움말 메뉴에 커서를 갖다 대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크롬 정보 메뉴를 클릭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의 정보가 나옵니다. 보면은 여기 버전이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101.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버전을 확인을 하고요. 구글로 갑니다. 구글로 가가지고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야 해요. 그래서 무엇을 입력을 하냐면 크롬 드라이버라고 입력을 합니다. 여기 있죠. 자, 그래서 크롬 드라이버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첫 번째 결과에 해당하는 링크가 나오는데 여기서 밑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링크가 있잖아요. 맞을까요? 이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을 하세요. 자,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버전의 드라이버에 대한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의 버전을 확인을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101. 얼마로 시작하는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롬 드라이버 101. 얼마에 해당하는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2. 얼마에 해당하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크롬 드라이버 102. 얼마에 해당하는 얘를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거고요. 100으로 시작하는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얘를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거고 만약에 100 미만의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이 업데이트 버튼이 이 상단 위에 있을 거예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래서 101. 얘를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OS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OS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그래서 맥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거 있죠. 맥 64 zip으로 되어 있는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요.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win32.zip이라고 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자, 이 압축 파일을 특정한 폴더에 여러분들이 저장을 합니다. 저는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받았을까요? 네,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은 압축을 푸세요. 해당 폴더에. 얘를 압축을 풀면 파일이 하나 있는데 그 파일이 하나 포함이 된 폴더가 새롭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폴더가 저는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죠. 크롬 드라이버 언더바 win32 저는 윈도우즈를 쓰고 있기 때문에 폴더의 이름이 이렇게 되고요. 얘를 클릭을 하면 그 안에 크롬 드라이버.exe라고 하는 드라이버 파일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확인을 했을까요? 여기까지 했어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셀레니엄에 이 드라이버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 폴더의 경로를 알려줘야지만 셀레니엄이 그 경로를 통해서 이 드라이버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를 어떻게 카피할 수가 있냐면 윈도우 탐색기 같은 경우에는 주소창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잖아요. 하이라이트가 된 내용을 컨트롤 C를 통해서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카피를 해가지고 걔를 어디에 갖다 넣냐면 제가 조금 전에 사용을 했던 이 selenium underbar domestic underbar ranking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있죠. 거기에 어떠한 부분에 이 부분에 그래서 그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셀레니엄이 갖고 있는 크롬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떤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객체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객체는 해당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롬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인 크롬이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 펑션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하나 갖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executable pas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되고 여기에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해야 되냐면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크롬 드라이버의 경로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컨트롤 C를 했잖아요. 해당 경로. 네. 걔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 부분이 달라져야 돼요. 제 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죠. 여기서 컨트롤 C를 했죠. 얘를 붙여넣기를 하고 마지막에 해당 드라이버 파일의 이름까지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파일의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chrome driver.exe가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했을까요? 한 사람들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자,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크롬 브라우저의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특정한 폴더의 압축을 풀죠. 맞을까요? 그 폴더의 경로를 이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여기서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을 시키고 해당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주소창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가 대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된다고요. 이게 해당 폴더의 경로가 되기 때문에 얘를 컨트롤 C를 해가지고 복사를 하면 돼요. 복사를 해서 어디다가 붙여넣기를 한다고요? 크롬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가 갖는 executable under path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으로 붙여넣기를 한다고요. 덕영 학생 맥스죠? 좀 알려줄래요? 여기 채팅창에 덕영 학생의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그래서 폴더의 경로를 여기에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폴더 경로 다음에 이 백슬래시를 한 번 더 입력을 해야 돼요. 여기 백슬래시 있죠. 백슬래시를 한 번 더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폴더 안에 있는 드라이버 파일의 이름까지 지정을 해야 합니다. 드라이버 파일의 이름은 여기 나온 것처럼 chrome driver.exe 파일이 되는 거예요. 자, 맥을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덕영 학생이 관련된 사진인가요? 관련된 이미지 파일 코드인가요? 이미지 파일인가요? 스크린샷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경로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사람들 있어요? 드라이버의 경로까지 지정해 준 사람들 있을까요? 선계학생 지정했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네. 한 사람들은 다 하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R은 row를 의미하는 겁니다. 얘를 안 붙여도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안 붙이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R을 붙여주세요, 앞에. 다 했을까요? 아직 못한 사람들 있나요? 자, 그럼 코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코드는 굉장히 짧죠?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셀레니엄이 갖고 있는 하위 모듈 중에서 우리가 특정한 웹 브라우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하위 모듈이 무엇이냐면 웹 드라이버라고 하는 모듈이 됩니다. 이 모듈이 무엇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통제를 하고자 하는 브라우저에 대한 클래스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특정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특정한 브라우저를 통제하게 되는데 이 수업에서는 어떠한 브라우저를 통제를 한다고요? 사용을 한다고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웹 드라이버라고 하는 셀레니엄이 갖고 있는 하위 모듈이 갖고 있는 크롬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용해서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여기서 하고 있죠. 맞나요?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해당 생성자 함수는 중요한 파라미터를 하나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executable underbar path라고 하는데 이 파라미터의 값으로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고자 하는 브라우저에 대한 드라이버의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한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생성자 함수가 실행이 되면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셀레니엄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밑에 get이라는 펑션이 있죠. 맞을까요? 이 get 펑션은 리퀘스트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 아니에요. 얘는 셀레니엄이 갖고 있는 get이라고 하는 펑션이 됩니다. 이 get 펑션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실행이 된 크롬 브라우저 상에서 특정한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동하고자 하는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해당 get 펑션의 인자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URL 정보가 여기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URL 정보에 해당하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 셀레니엄이 실행을 한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진 소스 코드가 어떠한 변수에 들어가 있다고요?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페이지 언더바 소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걔를 다른 변수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 여기서는 HTML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사용을 한 겁니다. 거기에 저장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이 됐던 브라우저를 종료하기 위해서 close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time.sleep을 넣었잖아요. 이 sleep 펑션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일정 시간 동안 멈췄다가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경우에 혹은 브라우저가 작동을 천천히 하는 경우에 이 중간에 멈추는 쉬는 타임이 없으면 소스 코드를 제대로 다운로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천천히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time.sleep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을 한 거예요. 알겠나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무엇이 실행이 되냐면 브라우저가 알아서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한 거고 그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는다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그게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걔를 HTML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옮긴 거죠. 새롭게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HTML을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거기에는 아까 확인을 했던 것처럼 리퀘스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소스 코드에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인 국내 랭킹 정보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추출할 수 있나요? 무엇을 이용해서?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추출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뷰티풀 숲을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객체를 만들고 뭐 이건 했던 거죠. 이거는 빼고 이 국내 도서 탑 20 2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태그들에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얘예요. 이 스팬 태그. 클래스의 속성을 갖고 있고 그 속성의 값이 gd 언더바 베스트 띄고 gd 언더바 베스트 언더바 tp02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이 스팬 태그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태그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거는 말고 스팬 태그를 찾은 다음에 해당 스팬 태그에 텍스트를 붙이면 뭐 이런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얘는 요 그 버티칼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스플릿을 한 다음에 뒤에 것만 추출을 하면 되죠. 이렇게 돼요. 근데 공복 문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스트립을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채팅창을 이용해서 공유를 하죠.
자,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봤나요? 브라우저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셀레니엄을 사용을 하면 웹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테크니컬리. 그리고 리퀘스트만 사용하게 되면 웹에 있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한 60% 정도를 추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리퀘스트를 가지고 추출을 못하는 나머지 40%의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셀레니엄을 사용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네. 한 번씩 해보세요. 안 되는 사람 있을까요? 에러가 나거나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저에게 채팅창을 이용해서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별도로 물어봐도 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자,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